호르몬 치료를 하는 환자들뿐만 아니라 호르몬 치료를 기피하는 환자들 중에서는 여성 호르몬제에 대한 과도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도 과연 이 치료를 계속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일까? 호르몬 치료를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죠. 또 어떤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치료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건강식품에 의존해서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호르몬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약물을 이용해서 치료를 해야 가장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성 호르몬제의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과도한 공포감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렇다면 약물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물이 최고의 약물일까요? 일부 건강식품 판매업자들이나 한의사들 중에는 여성 호르몬제는 공장에서 합성한 합성약물이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건강식품이나 한약은 천연물에서 추출한 자연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유방암의 위험도도 증가하고 부작용이 생겨서 위험하다고 과도한 공포감을 심어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설명처럼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고 건강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한약 등을 복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여성 호르몬제와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은 바로 이러한 주장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 자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2012년 이후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 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면 2012년 이후 건강 수명이 줄어드는 주요한 원인이 바로 남성들 때문이 아니고 여성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도대체 201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여성들의 건강 수명이 급격하게 꺾이고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바로 10년 전인 2002년도에 미국에서 호르몬 치료에 대한 대규모 연구인 WHI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연구 결과 여성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심혈관계 질환이나 폐색전증 등의 위험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켜서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온 이후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던 여성들의 비율이 약 25%에서 5% 미만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10년 이후인 2012년도에 60대에 접어드는 여성들에게서 심혈관계 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비뇨생식기계 질환의 증가로 인해서 건강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를 미국에서는 포스트 WHI 신드롬이라고도 하는데요.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음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이 줄어들고 유방암이 줄어들어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줄 알았었는데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랴부랴 최근에 2002년도 당시의 연구 결과를 정밀 분석해 보니까 연구 결과의 분석과 합성 황체 호르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뒤늦게 10년 이후에 여성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는 여성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유방암의 증가는 바로 여성 호르몬과 같이 사용하는 황체 호르몬이 합성 호르몬을 사용함으로써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천연 호르몬으로 바꿈으로써 그런 유방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죠. 그래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물이나 식품이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그 약물에 주작용도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물은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물이 만약에 있다면 그 약물은 효과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작용이고 그 부작용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이라면 그 치료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폐경이 되어 산부인과를 방문하거나 갱년기 클리닉을 방문하게 되면 대개 처방받는 약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알의 약 속에 황체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같이 들어있는 약들이죠. 상품명으로서는 주로 안젤릭, 크리멘, 크리안 등과 같이 여성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 함께 들어있는 약물이라든지 아니면 여성 호르몬 단독 제제로 들어있는 약물들을 복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직접적인 여성 호르몬이나 항체 호르몬은 아니지만 몸속에서 대사되어 그러한 호르몬들과 비슷한 작용을 나타내게 되는 티볼론 제제, 즉 리비알이나 리브론 등과 같은 약물들이 여러분들이 처방받게 되는 약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방암의 위험도를 줄인다고 해서 여성 호르몬의 용량은 줄이고 황체 호르몬 대신에 바즈독시펜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물을 믹스한 듀아비브라는 약물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여성 호르몬제라고 해봐야 경구용 호르몬 제제와 질 안에 삽입하는 질정이 거의 대부분이죠. 피부에 발라서 스며드는 겔이나 붙이는 패치 제제와 같은 약물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성 호르몬제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약물은 바로 먹는 약물이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스며드는 경피용 여성 호르몬 제제입니다. 즉 바르는 겔이나 붙이는 패치와 같은 그런 제제들이죠. 겔 타입의 여성 호르몬제와 패치 제제의 여성 호르몬제가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출시가 되었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아닌 복지보건부의 짠돌이 보험 정책 때문인지 아니면 국내에 시장성이 없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년 전부터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말았죠. 질에 바르는 여성 호르몬 연고 제제도 마찬가지의 길을 걸었습니다. 똑같은 여성 호르몬 제제라 생각하기 쉽지만 피부에 바르는 경피용 제제와 먹는 경구용 제제는 성기능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효과가 굉장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먹는 약은 위장을 거쳐 소장에서 흡수되어 간 문맥을 통해서 간에서 대사가 되고 이게 전신순환을 거쳐 표적장기에 이르러 호르몬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죠. 문제는 경구용 제제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게 되죠. 경구용 제제를 복용하게 되면 첫 번째로 중성지방을 증가시킵니다. 고지혈증이 심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C반응 단백을 증가시킵니다. C반응 단백이란 물질은 바로 염증이 있을 때 증가하는 단백질인데요. 반대로 이 물질이 증가함으로써 심혈관계의 내피세포의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협심증이라든지 또는 뇌졸중이라든지 동맥경화증과 같은 질환들을 증가시킬 수가 있죠. 세 번째로 응고인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여성들이나 흡연을 하는 여성들에서 응고인자가 증가하게 되면 혈전증의 위험성을 다소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은 바로 경구용 약물을 복용할 때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네 번째로 성호르몬 결합 글로불린을 증가시키죠. SHBG라고 하는 섹스 호르몬 바인딩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증가시키는 건데요. 바로 이런 단백질을 증가시킴으로써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데도 성욕구가 더 떨어진다든지 성흥분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여성들의 성기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다섯 번째로 간 기능이 떨어진 여성에서 경구용 제제를 복용하게 되면 간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죠. 바로 이러한 부작용들을 간초의 통과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경피용 호르몬 제제들은 바로 이러한 간초의 통과 효과 같은 부작용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피부를 통해서 바로 피 속으로 흡수되어 표적장기에 이르는 경로로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좋은 경피용 여성 호르몬 제제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정말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거의 선진국 문턱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여성들은 왜 이런 좋은 약물들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런 건강상의 핸디캡을 안아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고로 좋은 약물은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현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야겠죠. 그럼 닥터왕, 도대체 대체가 없는 거요? 라고 묻는 분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은 있죠. 저희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다른 약의 편의성과 안전성에는 다소 밀릴지 모르지만 경구용 제제에 비해서는 훨씬 부작용이 적고 성기능에 미치는 효과도 뛰어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방암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천연 황체 호르몬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천연 황체 호르몬을 고집하는 이유는 유방암의 위험도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황체 호르몬이 자궁 내막에 미치는 효과만을 주목하고 있는데 성의학자가 황체 호르몬을 바라보는 눈은 다르죠. 황체 호르몬이 몸속에 들어가서 대사가 되게 되면 프레그놀론이라는 중간 대사 물질을 거치게 되는데 바로 이 물질이 성에 대해서 친화적이 되도록 만들고 그리고 불면증이 있는 여성들에게 수면을 도와주고 또 불안장애라든지 우울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 이를 회복하는 능력 또한 키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갱년기 치료는 단순히 배경 증상을 없애는 치료만은 아닙니다. 이것을 성의학적인 기법으로 활용하게 되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성기능을 현저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성치료의 수단이 될 수가 있죠. 이상 닥터왕 성의학연구소의 닥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